네, 오늘 3부 초대석은요. 하모니 물리치료원 이준학 박사의 생활 건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하모니 물리치료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사실요, 저는 박사님 처음 뵙는 게 아니에요. 방송 통해서 예전 방송 통해서 많이 뵈서 그런지 오늘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처음 뵀는데 그냥 되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때 나와서는 제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그랬는데 네. 현재는 그 체중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감량하셨나요? 2달에 걸쳐서 10파운드 감량했습니다. 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사님 그렇게 체중을 감량하셔야 되나 이렇게 보이시는데. 예, 옷 입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옷을 벗으면은 아랫배가 불편하게 나와 있는 게 아주 보기 싫어서 네네.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다듬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다이어트, 체중 감량이야말로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예, 뭐 맞습니다. 이전 방송에도 얘기를 해주셨겠지만요. 다시 한번 어떻게 체중 감량을 10파운드 하셨고 또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팁 알려주실까요? 예, 그동안 제가 미달 체중을 쭉 유지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체중 감량한다는 건 뭐 전혀 계획에도 없었는데 네. 어느덧 나이가 이제 50줄에 들어가니까는 아랫배가 나와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제 자신한테 이제 실망스러웠죠. 네네. 그래서 남들한테 계속 그 체중 감량하라고만 이제 제가 요구를 했는데 네. 처음으로 난생 처음 해보니까는 쉽지 역시 않으시죠? 체중 감량의 키 포인트는 네. 다이어트, 그러니까 칼로리 제한과 운동입니다. 네. 특히 운동량을 생각보다 많이 늘려줘야 돼요. 네, 그랬을 그렇죠. 때 충분히 감량할 수 있고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네. 해보니까. 네네. 그래서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우고 하신다면은 네. 충분히 목표를 다 이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운동하고 또 음식, 예. 식습관 조절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저희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머리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서 계속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오늘은 어디까지 왔죠? 예, 오늘은 이제 발목 아래쪽인데요. 네. 오늘 방송 주제는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에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실제로 이렇게 내원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 뒤꿈치 통증을 잘 관리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또는 네. 만약에 현재 갖고 있다면 혼자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할 것인지 네, 거기에 네.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 명칭도 약간 생소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발 뒤꿈치 뼈의 구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만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제가, 모형 예, 가지고 오셨습니다. 모형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사람의 오른쪽 발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또 밑에서 보면 이렇게 발바닥이 보이고요. 자, 이 발목뼈는 위로부터 무릎 밑으로 경골과 비골이 나란히 내려와서 발목에서 끊어지면서 발목뼈와 관절을 이뤄요. 네, 그럼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은 발목하고 또 발 뒤꿈치뼈 2층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발목 밑으로는 뼈가 2층입니다. 안쪽에서 네. 보면 이렇게 생겼고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2층 구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뼈는 발목뼈라 그리고 밑에 있는 뼈는 발 뒤꿈치뼈라고 합니다. 네. 발 뒤꿈치뼈는 구조적으로 뒤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발 뒤꿈치에 통증, 뻣뻣하고 통증이 있는 그런 상황을 네.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는 그렇고 해부학적인 이제 모습을 보면은 이게 발 뒤꿈치에 왜 관절이 있는지 네, 네.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청취자분들은 자신의 발 양말을 벗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발목 밑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관절이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까지 가기 전에 한 번 관절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이 발목뼈하고 발 뒤꿈치뼈 사이에 관절이 없고 통뼈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충격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발바닥에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걸음걸이 전체가 부드럽질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발목이 꺾이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서 있을 때 균형을 잡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걸을 때마다 충격이 무릎과 힙으로 거꾸로 올라가요. 네. 그럼 척추까지 해서 머리까지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목에 발 뒤꿈치에 관절이 하나 더 있다는 거는 네.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좋은 거고 네. 누가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진화가 됐는지 굉장히 네, 네. 중요한 네.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지만은 중요하다는 건 네.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기능은 네. 바닥 뒤꿈치 쪽을 갖다가 네. 안 또는 바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 발에 연결된 이 관절인데 사실 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거기에 관절이 있다고는. 근데 이게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발목으로 움직이고 또 저희 걷는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예, 우리 몸에는 총 206개의 뼈가 있고요. 네. 206개의 뼈들이 서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187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 관절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운동성을 보장시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성이 제한이 되면은 네. 부기능이 나타나죠. 그렇죠. 통증이라든가 뻣뻣함, 좌우 대칭의 무너짐. 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큰 고통을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운동성이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걷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통증이 생기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박사님, 예. 이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점이 예, 있을까요? 공통점보다는 먼저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르니까. 네, 자, 원인은 발 뒤꿈치 이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네, 이것도 관절이기 때문에 그죠? 오래 쓰면은 퇴행적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또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이제 면역 반응이란 자기 면역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신발을 딱딱한 거 잘못 샀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발목 관절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 발목 관절의 인대 네. 여기를 잡아주고 있는 뼈와 뼈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 또 근육의 스트레인 같은 부상 네, 인대가 늘어났거나 끊어졌거나 근육이 늘어났거나 끊어졌거나 또 좌우로 잡아주는 근육의 균형이 깨졌을 때 네, 바깥쪽은 강하고 안쪽은 약하면은 이 뒤꿈치의 관절은 바깥쪽의 힘에 의해서 뒤로 나가게 돼 있고요. 네, 바깥쪽이 약하고 안쪽이 강하면은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이 발 뒤꿈치 뼈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이 깨졌을 때, 자, 그 다음에 발목 다쳐서 이제 발목에 스플린트라고 해서 왜 고정하는 거 있죠, 브레이스. 네, 네. 그게 잘못된 각도로 아. 유지가 될 때, 또 이제 발목에 족저근막염, 평발인 사람들이 많죠. 그것이 있어도 여기에 영향을 줘서 균형을 깨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경사진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걷게 되면은 경사면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가 돼 있으면 이 경사면을 우리가 발목 전체를 받기 하기 위해서는 이 발 뒤꿈치가 또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네, 네. 이제 그 비탈길을 걷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또 네. 비탈길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깅하는 사람들은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도로가 비탈져 있으니까 네,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골프 선수들 마찬가지로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로 더 이제 얘기하자면은 발레 댄서들 그죠? 네. 발 뒤꿈치를 이렇게 올리면은 맞아요. 예, 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아, 그다음에 야구 선수들 피처 네, 발을 와인드업하고 들었을 때 네.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네. 또 소프트볼 선수들도 네. 발을 던지고 나서 균형 잡을 때 이런 그 발 뒤꿈치 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의 원인입니다. 원인이 굉장히 많네요. 예, 저는 많습니다. 별로 없을 줄 알고 이렇게 적으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막 7,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평발이실 예, 때 또 맞습니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예. 채팅창에서
2627번님이 저는 평발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되면 너무 아파요. 예. 이것도 이 증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네. 제가 짧게 도움을 드린다면은 네. 자, 평발인 경우는 이제 발바닥에 미디알 아치 여기 이제 다행히 갖고 나와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요 가운데 이 안쪽에 네. 이렇게 받치는 그 부드러운 고무 같은 게 있어요. 네. 월마트나 뭐 CBS 월그린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신발 안에 예, 넣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신발 안에 있는 인솔이라고 하는데 네. 신발 안에다가 발의 가운데 부분과 안쪽 그다음에 발 뒤꿈치 부분이 볼록하게 나온 것 네. 그런 이제 고무로 된 부드러운 고무로 된 것을 이제 발바닥에 대면은 네. 뱉고 걸으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아. 그다음에 한 가지 운동을 제가 제안하자면은 네. 수건을 바닥에다 길게 쭉 깔아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계속 안으로 앞으로 내 앞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치가 커지겠죠. 아, 그렇군요. 근육을 사용해서. 네. 예, 지금 요 손님 2627번. 예, 2627님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그 마트에 가서 인솔이라고 하는 그 예, 아치를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그것을 구입을 하셔서 신발 안에 넣어서 신고 다니시고 그러면 아치를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치의 형성에 이게 형상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네. 그랬을 때 가운데 안쪽이 높고 음. 발 뒤꿈치 바깥쪽에 약간 높은 네네. 그런 거로 골라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고 또 수건을 깔아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앞으로 당기는 예, 맞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시면 예. 아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2627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의 원인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예, 통증 공통점. 네, 공통점을 한번 공통점은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문제가 있으면은 한쪽 발을 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못 걷고 또 이제 그 발 뒤꿈치 전체가 묵직하고 뻣뻣하다는 그 증상을 호소를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발 뒤꿈치가 뻣뻣하다. 예. 절고 발을 절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다시 또 박사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실 테니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 뭔지 또 원인과 공통점 등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 채팅창에서 8873님이 또 질문 하나 주셨어요. 전 발 뒤꿈치 맨 뒷부분 둥근 부분이 밑이 아파서 관절염 약을 하루 하나씩 먹으니 통증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병이죠? 자, 이 경우는 발 뒤꿈치의 맨 뒷부분 바닥 부분이 네.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약을 먹었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관절염 약이라는 거는 일반 진통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 약이 효과가 있다면은 이제 관절염으로 의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발바닥에 이 둥근 뼈에 발 뒤꿈치 둥근 뼈에 바닥 쪽에 통증이 있다면은 족저근막염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가 진단 네. 또 자가 치료 예방 방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8873님, 조금 있다가 박사님께서 이 자가진단법 알려주실 때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박사님, 이 저희가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 이야기 계속 하는데요. 이제 치료법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리 치료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자, 물리 치료는 이제 약을 안 쓰지만은 네. 급성으로 많이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면은 이제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가 많이 있어요. 네. 그중에서 근골격계 통증에 잘 듣는 모트린 아니겠습니까? 모트린. 모트린, 네. 예, 모트린이나 에드빌. 에드빌. 요게 이제 잘 들어요. 근골격계. 네. 그거를 이제 약을 먹고 통증을 좀 가라앉혀야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급성적으로 아프고 부었을 때는 얼음으로 아이스 마사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 마사지는 발 뒤꿈치와 발목을 전체를 감싼 상태에서 20분이나 30분 정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 2시간에 한 번씩 네. 이 과정을 반복해 주셔야 되고 네. 그러면은 급성적으로는 통증과 이제 염증은
아주 빨리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은 나머지 이제 장기적인 통증,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라피티 울트라사운드라고 했고 초음파 치료를 해요. 네, 초음파 치료. 초음파로 통증을 덜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발을 갈아 신고 온 문제라면 신발을 더 이상 그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요. 네, 네. 원래 전에 익숙한 그 신발을 이제 신으셔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발바닥 전체에 되는 발바닥의 가운데와 뒤쪽에 되는 이제 그 인솔이라고 하는 네. 보조물을 좀 신발 위에다가 대고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는 이제 발 뒤꿈치뼈가 이렇게 발 뒤꿈치뼈가 주로 가운데로 왔거나 안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네. 이게 발 뒤꿈치뼈가 이렇게 중심에서 약 5도 정도는 밖으로 나가 있어야 정상적인 위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에 있거나 또는 안쪽으로 돌아와 있는 발 뒤꿈치뼈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발 뒤꿈치에다가 약간 그러니까 저는 클리닉에서 이제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는 네, 네. 휴지를 이제 접어서 이쪽에 대주고 걷게 해요. 네. 그럼 그것만 하나만 해도 통증을 훨씬 아주 가볍게 덜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법도 응용하는 있군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휴지를 쓰지만은 네, 네. 이제 그거를 월마트나 이렇게 CVS 가서 적당한 걸로 골라서 사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 발목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발목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뒤에 종아리 근육 앞쪽에 이제 정갱이 근육들을 네. 골고루 스트레치를 해요. 부드럽게. 네, 스트레칭. 예, 그리고 이제 이 발 뒤꿈치뼈가 이런 식으로 컵을 쥐듯이 쥐면은 네. 쥐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 뼈를 갖다가 이제 모빌리제이션 하는 거예요. 손으로 움직여주는. 직접 해주나요? 예. 본인이? 직접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발 뒤꿈치뼈를 바깥으로 좀 돌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발바닥과 발목은 균형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균형. 네.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균형 훈련도 합니다. 네. 균형 훈련은 특별하게 이제 설계된 공 위에서 네. 서서 이제 두 발로 나중에는 한 발로 쓰는 연습을 해서 네. 충분히 이제 안전하다고 이해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 양쪽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균형을 잡아줘요. 네. 그래야만 다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발되는 걸 막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완벽한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퇴원을 시키죠. 예. 그렇구나. 그 처음에 말씀하신 그 급성일 경우는 약을 진통제 같은 걸 먹고 또 얼음 마사지를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냥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물리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바로 물리치료예요. 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만 치료가 되고요. 네, 그래서 네.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됐을 때 비로소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너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같이 더 얘기 나누고 싶은 점이 많긴 한데 저희가 별로 시간이 남지 않아서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 자가 진단법이나 예. 뭐 예방, 치료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내가 이 그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증을 느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발 뒤꿈치가 뻣뻣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발 뒤꿈치 뼈가 양말을 벗고 서 있을 때 이게 한가운데 와 있거나 또는 안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굽어지지 않았을까 그걸 네.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네, 다른 네. 사람 보고 지켜보게 한 다음에 네.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이 뼈의 구조에 잘못된 이제 모습이 보이면은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려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가 치료는 뭐냐면 발 뒤꿈치 뼈를 가능한 부드럽게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발 뒤꿈치 뼈를 컵 쥐듯이 쥐고 네. 그다음에 밖으로 가능한 많이 빼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에.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혼자서 책상 다리하고 앉았을 때 그 자세로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렇게 매일매일 해주면 효과가 있는 예,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한 번 하면은 지속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네. 또 급성적으로 갑자기 많이 아플 경우는 아까 얘기한 그 얼음을 충분히 대서
통증을 네. 가라앉히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서 4109님이 박사님은 역시 다르시군요. 자주 나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매달 한 번씩 나와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물리치료원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저희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에 관해서 얘기 나눠 보았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